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폭스바겐 아테온입니다. 아테온은 프리미엄 라인과 프레스티지 라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격을 보면 프레스티지 라인이 5,700만원대, 그리고 프리미엄 라인이 5,200만원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보다 이제 할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합리적인 차량 가격으로 구입을 할 경우에는 이 중형 세단 중에서도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면 그릴을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좌회전으로 일자로 연결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단순하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이 그냥 단순히 그릴 외로 이 전면을 보시면 굴곡이 있죠. 이 라인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가져진 모습에서 그릴과의 조화를 이뤄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윗부분을 보면 라인이 쉐입이 굉장히 이쁘게 떨어진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쉐입의 굴곡이 상당히 미려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테온이라는 이 차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중시한 모델이기 때문에 색상과 더불어서 이런 디자인에서 굉장히 포인트를 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테온이 크게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측면의 쉐입입니다. 전면부터 보시면 전면에서 이렇게 후면까지 떨어지는 이런 쉐입이 세련미를 갖추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모델로서 블랙 색상의 휠로 되어 있고, 위에 썬루프 부분도 블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블랙과 이 옐로우 톤의 이런 디자인이 일체감을 좀 이루는 걸 볼 수 있고요. 색상은 커큐마 옐로우 메탈릭 색상입니다. 커큐마라는 게 강황이나 이제 그런 그 노란 색상 중에서도 약간 다크한 노란 색상,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각도에 따라서 살짝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살짝 다른데, 약간 요런 색상, 지금 보시는 각도에서의 요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옐로우 중에서도 살짝 다크한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블랙과 이렇게 이루어지는 옐로우가 어느 정도 좀 톤이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톤앤톤 매칭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루프 라인이 뒤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중형 세단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쉐입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은 해치백 스타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트렁크 공간이 작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량의 크기가 4860mm예요, 전장이. 그리고 전폭 같은 경우가 1870mm인데, 제가 지금 리뷰하는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이 차량의 색상과 디자인을 보고 굉장히 이게 폭스바겐이냐 아테온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무려 30명이 지나갔습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부분 아닌데, 그만큼 이 차량이 굉장히 튀는 차량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트렁크 공간을 말씀드리다가 잠깐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끊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지금 제가 와이프랑 골프를 치기 때문에 골프채 여기다 싣고 지금 골프장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두 개를 실었을 때도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안쪽에 있는 공간은 비슷하고, 이 옆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넉넉해서, 일반적인 이제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선으로 두 개 놓으면 굉장히 좀 공간이 부족한 편인데, 이렇게 두 개를 놓고도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지금은 이제 세로로 세워놨는데, 가로로 뉘어놓고 그 위에 얹으면 골프백 4개도 들어갈 만한 그런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골프를 좋아하지만 골프용으로 감안해가지고 차량을 구입한다 그러면 이 아테온이 굉장히 우선순위에서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태풍이 오는 와중에 이제 자꾸 태풍이 오네요. 링링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번에 태풍이 다시 오면서 서울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폭스바겐 아테온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5,700만원대 모델인데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모델이 5,200만원대, 그리고 이 아테온이 프레스티지가 5,700만원대, 그래서 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역시 아테온은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에 포인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외관에서 바라보는 이 아테온의 디자인은 주변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필 또 탑승하고 있는 모델이 옐로우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차량의 색상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뭐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분들, 그리고 옆차의 분들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차가 너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이 차가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튀기 때문이라는 게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성 있는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폭스바겐 아테온의 이런 디자인, 그리고 포인트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이런 옐로우 색상, 그런 모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테온을 세 번째 시승을 하는데요. 레드 계열과 블루 계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옐로우 계열을 시승하다 보니까 세 가지 색상에 대한 이제 포인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계기판은 좌측에 RPM계가 있고요, 우측에 속도계가 있습니다. 윗부분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과 오토홀드 버튼이 작용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이 서북 쪽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가운데는 속도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온도계가 들어있고, 보시면 이쪽에 그 온도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연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료계를 처음에 한참 찾았어요. 연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몰라가지고 연료계를 한참 찾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총 주행거리가 2973km,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차선을 인식할 경우에는 주황색으로, 초록색으로 들어오고요. 지금 차선을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황색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주행하면서 몇 킬로 달렸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트립을 설정을 했고요. 지금은 제가 68km 정도를 소화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드 버튼이 있는데요. 모드는 총 5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는 모드가 있고요. 이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비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한번 눌러보면, 에코는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그런 주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컴포트 모드는 약간 굴곡이 있는 도로에서 안정감 있는 주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컴포트 모드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이제 굴곡이 진 그 경사도가 있는 곳에서의 그런 주행을 나타내는 컴포트 모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서, 직진 위주의 도로에서 설정할 수 있는 노멀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속도감을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속도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고요. 사용자 지정은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서 설정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정도의 모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오토 스탑 버튼이 있습니다. 오토 스탑을 활성화할 거냐 비활성화할 거냐인데, 지금은 비활성화, 이렇게 누르면 비활성화, 한 번 더 누르면 활성화, 그러면서 이 위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킹 버튼도 있고 오토 홀드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오토 홀드 버튼은 이제 시내에서 잦은 오다 가다를 반복할 때 좀 발의 피로감을 낮출 수 있는 모드가 될 수 있고요. 오토 홀드 버튼을 통해서 오른 다리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운전대 열선 부분이 있고요. 기어는 말 그대로 좀 이 아테온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버로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실버 포인트를 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아테온의 그런 일반적인 기어 모드는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은 센터 콘솔 부분이 있는데 공간이 좀 작은 편입니다. 제 주먹 들어가서 여기 손바닥을 펴면 뭐 이 공간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 정도 살짝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이 2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세로로 지금 마련되어 있고,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기능이 좀 충분히 많아서 이렇게 빈 버튼이 디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이었으면 좋겠는데 딱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좀 아쉽고요. 엔진 스탑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이렇게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터치 스크린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볼륨을 업다운 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추천해 주신 박수윤 이렇게 되어 있고, 내비를 이 터치감은 살짝 뭐라 해야 될까요? 터치 요런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화면에서의 터치는 좀 무난하게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터치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타이어 컨트롤 디스플레이 있고요. 차량 상태를 이제 운전자가 설정을 해서 볼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앱, 그 다음에 내비,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폰을 연동시키지 않았지만 폰을 연동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디어도 장치를 선택해서 하면 되고요. 이따가 음악은 제가 핸드폰 연동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핸드폰을 연동을 아직 안 시켜놨는데 자동 생산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연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테온을 타고 남한산성에서 이불로 코너링하고 그런 주행 성능에 대해서 체크해 보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도 이제 굴곡진 이런 도로를 이렇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안정감이 넘치는 중형 세단인 아테온이 이렇게 쏠림도 없고 부드럽게 지금 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멀미도 없이 잘 다녀오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하게 지금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패밀리카로서 어떤 주행 성능이나 어떤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체크했는데 확실히 4인 가족, 5인 가족까지 커버가 가능한 그런 패밀리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출력이 190마력인데 토크가 40.8이고요. 이 차의 공차 중량이 1600km대에 있는데 이런 차량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최대 출력과 토크가 상당히 좀 넉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끌고 나갈 때, 치고 나갈 때 힘이 충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코너링에서는 쏠림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 차의 공차 중량이 1680km대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방지턱이 많은 도로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휠 베이스도 상당히 좀 긴 편이죠. 이 중형 세단 치고는 4860mm라는 이런 전장이 상당히 긴 편인데 휠 베이스도 그에 상응하게 좀 긴 편이라 그런지 이 방지턱을 넘을 때는 이 차의 중량보다도 실제 중량보다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방지턱을 넘어간다, 뭐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지턱을 좀 속도를 안 줄이고 넘어가도 앞에서 넘어갔다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드럽게 연결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주행이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방지턱에서도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방지턱인데 속도를 그렇게 줄이지 않아도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는 점이 이 차의 중량이 1.7톤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육중해 보인다. 그리고 좀 이제 차가 좀 약간 퍼져 있죠. 그러니까 전장도 그렇지만 전폭도 그렇고 전고는 좀 낮은 편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중형 세단보다는 쿠페형에 가깝고 쿠페형 스타일 중에서도 전장을 길게 빼다 보니까 길이도 충분한, 그래서 그로 인해서 트렁크 공간도 충분한 이런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너링에서는 아테온의 안정감이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직진 도로에서 이제 오르막을 치고 나갈 때 이 힘이 딸리지 않고 충분하다는 느낌 받았고, 무엇보다 이 코너링이 잦은 남한산성 길에서도 멀미 없이 그리고 이제 쏠림 없이 충분하게 치고 나가고 부드럽게 제어가 되고 해서 지금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평지에서 이렇게 치고 나갈 때 그 가속력은 제로백이 7.7초인데 반해서 느낌은 그보다 훨씬 좀 이렇게 빠르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제로백이 제가 보기에는 한 7초 초반까지도 나올 것 같은데 우선 제환상의 제로백은 7.7초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행 성능은 이 2000cc 이런 디젤 모델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무엇보다 정말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연비가 15km까지 나오는 차기 때문에 그런 고속이나 이런 코너링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런 연비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km대 연비를 갖고 이런 성능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아테온은 확실히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아테온의 가성비를 높다고 평가하는 게 이런 연비 그리고 차체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엘레강스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우선은 출시 가격은 5,700만원대인데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이 차의 가격을 놓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현재는 할인까지 감안했을 때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중론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이 좀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의 가격에 이런 주행 성능 그리고 이런 디자인이라 그러면 충분히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연비가 15 정도 나오는데 제가 실제 주행했을 때 연비도 15 정도 수준에서 지금 고속과 그 도심 주행을 골고루 해본 결과 그 정도 수준에서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은 디지털 계기판을 적용했고 8인치 그 터치 스크린도 제공되어 있는 데다가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 잘 빠졌다는 부분에서 젊은 층 그리고 이제 젊은 부부 그리고 아이들을 둔 신혼부부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중장년층이 타기에는 어려운 차라고 좀 보여지고요. 젊은 감각에 세련된 그런 차량을 원하신다면 폭스바겐 아테온은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제 빗길에서의 그 주행을 해봤는데 이 정도 안정감이면 가족들과 함께 장거리 여행을 다녀와도 좋을 것 같은